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 사냥꾼이에요. 오늘은 게임의 대장주 NC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다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도 학생 때까지는 게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만들랴, 유튜브에 관련된 자료 찾으랴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사실 게임은 따로 못하고 있네요. 코로나19로 언택트 주의 수혜주 중 하나로서 꼽힌 NC소프트에 대해서 그 미래의 성장성은 어떠하고 재무제표는 얼마나 이쁜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자, 준비됐으면 알아보러 가시죠. 12월 7일 기준 5년치 주가 차트예요. 2015년도에 20만 2,500원이었는데 5년 만에 87만 원 정도까지 왔으니까 약 400%가 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K거, 즉 연복리 상승률로 따지면 매년 33%씩 오른 거니까 폭발적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일부로서 회사의 개요 및 업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2부에서는 재무제표 측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선 NC소프트와 관련된 회사 이름들이에요. 왼쪽에는 연결 재무제표 대상 기준 법인명이고 오른쪽은 NC소프트와 연결 대상은 아니지만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분법으로 표현이 되는 기업들을 볼 수 있어요. 좌측에 보면 NC웨스트홀딩스, NC유럽, NC타이완, NC재팬 등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게임을 여러 나라에서 출시하려고 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만에서는 리니지 시리즈를, 러시아에서는 리니지 2, 독일에서는 아이온 게임을 관리해주는 파트너 회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속 회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소프트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즘 ESG란 단어를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마지막 G가 바로 가버넌스잖아요. 이 회사는 어떤 주주가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는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컴퍼니 디테일스, 즉 왼쪽의 연혁을 보면요. 97년에 설립된 회사로 김택진 씨가 CEO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을 기반으로 북미, 유럽, 일본, 대만, 그리고 베트남이 있네요. 오른쪽을 보면 오너십 스트럭처가 있는데요. 2020년도 12월 기준이에요. 우선 51%가 외국인 지분이네요. 그만큼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 12%에는 김택진 씨 CEO와 특수 관계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자료가 기업 IR 자료이다 보니까 조금 뭉뚱그려 써놨네요. 그리고 같은 비율만큼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NPS, 즉 우리나라 국민연금입니다. 과거 공시 자료를 살펴보니까 김택진 회장 쪽 지분과 국민연금 지분율이 2등, 3등을 5번 가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도 나올 거고 현재 상태는 지금과 같습니다. 또한 넷마블 또한 9%의 지분율을 갖고 있죠. 이는 2015년도에 NC소프트와 넥슨과의 회사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우호 지분을 얻기 위해서 흑기사로 김택진 회장이 넷마블의 방준혁 씨를 지목했고 지분 교환을 통해서 넷마블에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래서 김택진 회장 측 지분 12%와 넷마블의 지분 9%, 총 21%로 단일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넷마블의 방준혁 씨는 BTS를 만든 방시혁 씨와는 사촌지간이고 BTS에도 많은 투자를 하여 최근 8배 이상의 수익을 거둔 점이라는 것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NC소프트에서 2015년부터 눈에 띄는 게임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2016년에는 블레이드 소울이 상용화되었고 2017년에는 리니지 M이 출시 등등 지속적으로 리니지 게임의 업데이트를 이뤄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최대 주주가 몇 해에 걸쳐 바뀐 점을 공시한 건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에는 리니지, 2003년도에는 리니지, 2008년도에는 아이온 등으로 지속적으로 리니지 시리즈물과 새로운 게임 출시를 하면서 매출을 높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케이거, 즉 연평균 성장률이 40%나 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외형적, 즉 매출의 성장을 이루어내야지 거기에서 이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의 성장 속도는 기업의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발행 주식 수는 2195만 주이고 그 주식 중에 자기 주식 수를 제외한 실제 유통되는 주식 수는 약 2천만 주가 되네요. 참고로 자기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어요. 회사가 아무리 자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을 CEO 입맛대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볼게요. 현금 배당 성향은 30%로 나쁘지는 않아요. 즉 100원을 벌면 70원은 회사에 유보시켜두고 나머지 30원 정도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이 되겠네요. 회사는 지속적으로 여윳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50%를 넘어 70% 이상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사업이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배당 성향이 30% 가까이 되면서 현재 주가를 고려해 보면 약 1%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배당 성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게임업계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왼쪽 원형 그래프를 보면 플랫폼별 게임 시장이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모바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PC 게임이 절대적이었겠지만 지금은 PC 게임보다 오히려 모바일 게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모바일은 45%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PC가 아닌 콘솔이 31%, 그리고 PC가 제일 마지막으로 24%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NC소프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첫 번째로는 모바일 게임의 출시이고 두 번째로는 PC 게임이 아닌 콘솔 게임에 영향을 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른쪽 편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냐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역시 물량 공세는 이길 수 없나 봅니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일본, 그리고 4위가 한국입니다. 다시 말해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공략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한령 해제 소식으로 컴투스 주가가 폭등한 이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겠네요. 이번 표는 지역별 게임 마켓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47%를, 북미 지역이 26%, 그리고 유럽 지역이 27%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오른쪽 표를 보면 모바일이 아닌 게임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중국보다 미국이 최대 시장인 것을 알 수 있고 간소한 차로 중국이 그 다음을 잇고 있네요. 놀라운 것은 유럽의 맹주 독일도 게임 시장에서 5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 게임 개발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IT 기반의 게임이 개인화된 생활 문화에서 교육 및 게임의 수단으로 적절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한국은 IT에 강점을 두고 있고 개발자들은 우리나라 문화에 기반한 창의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 미국, 유럽 등 문화적으로 유명한 곳에서 게임 및 만화 산업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그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방구에 있는 게임기에 앉아서 1대1로 하거나 컴퓨터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게임상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와 함께 진행하는 게임이 대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게임 자체는 강한 오락성과 대중성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또한 게임은 한 번 만들면 얼마나 많은 유저를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매우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게임에서 많은 유저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 게임에서 나온 캐릭터들로 만든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등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 전방에 걸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NC소프트의 경우에는 98년도에 PC 플랫폼에서 시작된 리니지를 시작으로 모바일에서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을 출시하여 흥행을 지속시키고 있어요. 이 표는 2012년과 2020년도 모바일에서 어떤 종류의 게임이 대세가 되었는지 나타내주는 표예요. 2012년만 해도 상위의 스포츠 아케이드, FPS 게임 등이 줄을 이루었다면은 지금은 MMORPG, 즉 롤플레잉 게임이 상위 10개 게임 중 8개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대세는 MMORPG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성공 예측과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미 PC로 출시하여 흥행을 이끈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하는 IP 드리븐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좌측 한국에서도 우측 중국 게임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보면 상위의 대부분 게임이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성공해서 모바일 게임으로도 출시한 것을 알 수 있어요. NC소프트의 대표 PC 온라인 게임은 리니지, 리니지 2,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 2가 있어요. 모바일 게임으로는 파이널 블레이드, 프로야구 H2, 리니지 M, 리니지 2M 등이 있어요. PC 온라인 게임의 경우 PC방에서의 점유율은 약 2.6%이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21.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PC방에서 점유율은 저조하지만 모바일 시장에서는 꽤나 매출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NC소프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RPG의 경우 아시다시피 주 대상층은 청소년 및 젊은 남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성들이 게임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는 게임이 오타쿠 기질이 있는 사람의 전유물이라는 오해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인들끼리도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고 모바일 게임도 같이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플랫폼 기준으로는 모바일 다음으로 콘솔 게임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NC소프트는 콘솔 시장에서도 게임을 출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가장 큰 플랫폼 시장인 모바일 플랫폼 신작 출시, 그 다음에 콘솔 플랫폼 신작 출시, 마지막으로 해외 권역 확장을 통해 외형적 성장 및 수익성 강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보도자료인데요. NC가 첫 콘솔 게임인 퓨저를 북미와 유럽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기사이고 출시된다고 하면 몇 개월 뒤에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게임 매출 비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M과 2M에서 약 7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PC 게임인 리니지와 리니지2는 약 1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파란색 밑줄을 보시면 각 게임별 해외 매출이 나와 있어요.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경우 국내 출시를 먼저 했지만 해외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길드워2의 경우 북미 시장 자체를 겨냥하여 개발한 게임으로 해외 매출만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부에서는 NC소프트의 기업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어요. 2부에서는 재무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